자, 50번 문제는요. 변동보험금의 계산 방법인데요. 다음 중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 상품을 바르게 묶은 것은, 자, 위에 지금 카테고리는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인데 이미 저희는 알고 있죠.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걸 가지고 한 달짜리, 보험기간 한 달짜리 일시납, 정기보험,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일정한 사망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기 요 한 칸이 결국 일시납보험으로 가입한 그 보험의 보험기간 한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건 뭘 찾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장성 변액보험을 찾아라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변액 종신보험하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이고요. 여기 두 개, 연금하고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 아니라 가산 지급 방법이라 그래서 만약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때, 이럴 때 성과가 난 부분이 있다면 계약자 적립금 자체를 그냥 기본보험금에 엎어서 지급하는 이런 형태예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가와 라가 정답이 되겠죠? 이럴 때 여러분이 밑에 보기에 1번 가, 나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1번이 가와 라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볼게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의 변동보험금 계산 주기는, 자, 변동보험금 계산 주기는 우리가 수익이 난 거를 일시납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보험기간 얼마짜리 가입하죠? 1개월. 그러니까 1개월 동안은 사망하시게 되면 보험금은 똑같으니까 보험금의 변동은 1개월마다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매월 또는 월 1회 변동된다는 것이고, 함령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과 변액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계산 주기가 서로 동일하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 저축성 상품이에요. 그럼 얘는 가산 지급 방법으로 매일매일 변동하죠. 사망보험금이. 그런데 변액 종신보험은 보장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통해서 매월 계산하죠. 그러니까 우리 보장형 같은 경우는 매월, 그 다음에 우리 적립형 저축성 같은 경우는 매일 평가하고 산출한다. 잘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변동보험금은 이전 금액에 누적되어서 계속 쌓인다. 우리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서 가입하는 일시납은 소멸성이죠. 1개월짜리 소멸성. 사고 나면 와장창 보험금 받고 사고 안 나면 없어지는. 그래서 누적되어 쌓이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변액 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산되며 누적되어 계속 쌓인다. 매월 계산되는 건 맞지만 누적되어 쌓이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함정들도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51번 문제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의한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에서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의 경우에는 변액 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인 것이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경우 변동보험 금액이 크게 증액될 수 있어서 사망보험금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기보험을 가입하니까 보험료를 작게 내더라도 보험금은 커질 수 있으니까 크게 증액된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 판매 시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완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세 번째, 계산된 변동보험금은 한 달이 지나면 다시 계산되는 비누적 방식을 사용한다. 누적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없어지고요. 4번, 변액연금보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변액연금보험에서는 가산 지급 방법을 사용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저축성이죠.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은 가산 지급 방법이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 변동한다. 해지 환급금은 매일 변동하죠.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변액 종신이니까 매월 변동하겠죠. 요게 틀렸네요. 두 번째, 변액 종신보험은 변동보험금이 증가할수록 최저 사망보증 금액도 계속 증가한다. 최저 사망보증은요, 실적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가하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기본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세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장형과 적립형은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동일하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장형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변액 종신하고 똑같이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납입보험료의 일부, 그러니까 뭐 몇 배, 뭐 105% 이렇게 납입보험료의 일정률, 그 다음에 기납입보험료, 기본보험금 셋 중에서 큰 거, 맥스 해서 셋 중에서 큰 거를 지급하는 요 방법,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같은 경우에는 가산 지급 방법을 적용하죠. 그러니까 보장형과 적립형은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의 특징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망보험금의 크기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2번 우리나라에서는 변동보험금 계산 주기를 월 1회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입하는 일시납보험의 보험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세 번째, 계산된 변동보험금은 이전 금액에 누적되어 계속 쌓인다. 우리는 비누적식 한 달 지나면 소멸되고 다시 계산되죠.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의 계산 주기는 헷갈리시면 안 되죠. 해지 환급금은 매일이에요. 사망보험금은 우리 매월이고요. 연관 함정.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사망보험금의 크기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크게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초과 적립금 중 일부 재원이 재투자되어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재투자되지 않고 일시납보험으로 전부 소멸되어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53번 문제는요.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중에서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방식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은 무엇인가? 시험에 간혹 이렇게 그림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가산 지급 방법에 대한 그림이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이 나오면 일단 이거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다 이해하셔야 되고,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그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프가. 왜냐하면 요 한 칸 한 칸이 결국 한 달 동안은 보험금이 똑같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똑같이 따고 잃고 땄다 이랬을 때 가산 지급 방법은 어떻게 지급되냐면 딴 구간에서는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난 구간이라도 최저 보증해주고요. 딴 금액은 더해주는데 얘가 계단 형태가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그려놓고 뭘 물어보냐면 해당되는 변액보험이 뭐냐. 다시 얘기하면 보장성 보험을 찾아라 이 얘기겠죠. 그러면 변액 종신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변액 종신보험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뒤에 게 지금 저축성이죠. 2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과 변액 종신보험 2번이 지금 정답인 것 같고요.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저축성이고 변액 연금보험 저축성이고, 4번 변액 연금보험 저축성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보장성.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최근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서 이게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과 적립금 발생 시 보험금을 변동시키는 대신, 다시 이야기하면 변동보험금을 변동시키지 않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 그럼 변동보험금 대신 일시납보험 가입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랬죠?
위험보험료를 까준다 그랬죠. 위험보험료를 작게 대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괄호를 변동시켜서 안에 들어갈 말은 위험보험료가 되겠고요.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면 위험보험료를 수익이 난 부분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위험보험료 차감해야 될 게 줄어들고 그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축보험료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한다. 가산 지급 방법으로 계산하고요. 2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최저 보증한다.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으로 보증하지만 해지환급금은 보증이 없지요. 원금 손실 가능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요. 3번 변액종신보험의 운용실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보다 낮아진다.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우리가 기본보험금으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GMDB를 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낮아지지는 않고요. 마지막 변동보험금이 증가할수록 최저 사망보증 금액도 계속 증가한다. 실적과 상관이 없다. 기본보험금으로 고정이다. 이해하시고 54번 문제는요. 변액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점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자산 운용에서 중시되는 것은 무엇이나 일반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 자산 운용에 의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배당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시된다. 밑에 보기를 딱 봤더니 무슨성이죠. 변액보험은 자산 운용을 통해서 뭘 늘리고 싶은 거예요? 수익성을 높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 안정성이 중요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익성, 안정성이 되겠네요. 1번 수익성, 안정성,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공공성 아니고요. 3번 공공성 아니고요. 4번은 순서가 바뀌었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예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주기는 특별계정은 매일매일 시가로 평가하죠. 매일이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시 결정된다.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결정되죠? 보험 가입 시에 결정하는 기본보험금에다가 운용 성과에 따른 변동보험금을 더해주죠. 그러니까 가입 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의 계약 체결 비용은 위험보험료와 함께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하게 된다. 자, 영업보험료가 들어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우리가 떼게 돼요? 공제하는 금액이 뭐예요? 들어오자마자 사업비는 뛴다 그랬죠. 계약 체결 비용, 그다음에 유지 비용 중에 납입 중 유지 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을 띄죠. 그리고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는 건 뭐만 넘어가죠? 순보험료하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가죠. 네, 그러면 일정 기간이 경과해서 보험 기간이 경과하면 뭐가 넘어오죠? 위험보험료하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비용은 위험보험료와 함께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납입이 되면 특별계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제가 되는 거죠. 틀린 지문이고요. 변액종신보험은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매월 변동한다. 운용 실적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이 변동하는 건 맞아요. 뭐가 틀렸죠? 매월이 아니고 매일 변동하죠. 자, 55번은 변액종신보험의 보장 구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최저 보증이율이 없다. 예, 계약자 적립금에 대해서 최저 보증이율은 가지고 있지 않죠. 1번이 지금 맞는 것 같고요. 2번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 해지 환급금은 매월 변동한다. 매일 변동하고요. 3번 장해 지급률이 80%인 장해가 되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예전에는 장해 지급률 80% 이상이면 사망으로 간주해서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했는데요. 지금은 고도장애와 사망을 분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도장애를 사망으로 간주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고요. 4번
마이너스 변동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낮아질 수 없죠. 왜냐하면 기본보험금을 최저 보증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선택 특약하고요. 또 하나는 보험회사가 어찌됐든 보증하겠다고 약속했던 최저 보증 보험금, 요 두 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 기억해 주시고, 기납입보험료 3천만 원, 기본보험금 5천만 원, 변동보험금 마이너스 1천만 원인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 사망보험금은 뭐예요?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이죠. 기본보험금이 5천만 원이고요. 변동보험금이 마이너스 1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 지금 이제 원래 지급되는 보험금이에요. 그런데 기납입보험료 3천만 원이니까 기납입보험료는 사실은 변액종신보험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원래 지급돼야 되는 건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 해서 4천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하죠. 어디까지 보증하죠? 기본보험금까지 보증하죠. 기본보험금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럼 원래 지급돼야 될 거는 4천만 원이지만 우리 GMDB에 의해서 5천만 원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천만 원이 되겠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운용실적에 따라서 매일 계산되어 변동한다. 변액종신보험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의해서 변동보험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매일이 아니라 매월 계산되어 변동하는 것이죠. 변액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므로 투자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마이너스 변동보험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죠. 네, 발생하는데 다만 그거를 마이너스해서 기본보험금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기본보험금은 최저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시고. 네, 56번은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중에서도 연금 개시 이후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이에요. 1번,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최저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다. 모든 변액보험은 GMDB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존재하죠.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받을 수 있고요. 2번, 투자 수익률을 가정해서 해지 환급금 등을 예시할 수 없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수익률을 놓고 높은 해지 환급금을 주는 것처럼 공시하는 것,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전에 정한 투자 수익률 가정에 따른 환급금을 예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3번,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금 개시 이후에도 변액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운용 성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시이율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공시이율로 운영하면 연금은 안정적이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변액으로 가겠다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변액 연금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고 공시이율 형태로 운영할 수 있어요. 3번이 지금 맞는 것 같고요. 4번, 해지 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의 계산 주기는 서로 다르다. 사망보험금을 가산 지급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하죠. 그러면 가산 지급 방법은 매일매일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도 매일,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도 매일, 그러니까 주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 적립금을 변액 연금형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되는 계정은, 변액 연금형은 결국 펀드처럼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변액 연금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와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변동보험금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대로 하면 기본보험금에다가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 거를 주죠. 근데 그게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할 수 있죠. 그러면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에 따라서 기납입보험료를 주니까요. 지금 위에 요거와 요것 중에 큰 거를 지급한다는 건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을 한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변동보험금이 아니고 기본보험금에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 것과
기납입보험료 중에 큰 걸 지급하겠죠. 틀렸고요.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되면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없지요. 왜냐하면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연금 개시 이후에 적립금은 변액연금형으로 운영할 수 없다? 있다 그랬죠. 공시이율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변액연금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7번 문제는요. 변액연금보험의 최저 보증인데요.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해지 환급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보장한다. 해지 환급금은 보장하지 않죠. 원금 손실 가능하고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요. 2번 사망보험금은 매월 재계산되어 다음 달 계약 해당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이거는 뭐예요? 변액연금이 아니라 변액종신,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고 변액연금은 매일매일 계산하죠. 3번 연금 개시 이후 공시이율 적용 연금형으로 운영할 경우 특별 계정에서 운용된다. 공시이율형은 일반 계정에서, 변액연금형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겠죠. 4번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옵션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MDB는 선택할 수 없지만 GMAB는 선택할 수 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기납입보험료로 연금 지급액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은 해서 우리 변액연금이니까요. 변액연금에서 기납입보험료로 연금액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나중에 기납입보험료로 연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죠. 하나는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옵션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보증을 못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연금 개시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해서 연금을 받아야, 그래야 연금 지급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미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이 판매되어서 최저 보증 여부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미보증형은요, 최저연금 적립금, 그래서 우리 GMAB의 경우 선택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 보증은 GMDB잖아요. 얘는 선택할 수 없다 그랬죠. 두 번째, 최저 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필수. 그런데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58번 문제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의 보장 구조 및 예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에 변액연금보험에서 사망 시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 기납입보험료는 2천만 원이고요. 계약자 적립금은 500만 원이고요. 기본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원래 지급해야 되는 돈은 뭐죠? 기본 사망보험금에다가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 거죠. 그럼 결국 요 두 개를 더한 거를 원래 지급해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1,5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하죠. 어디까지 하죠? 기납입보험료까지. 기납입보험료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2천만 원이 지급되겠죠. 정답은 2천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투자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거기에서 비용을 공제해줘야 되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특별계정 펀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보수를 빼줘야 되고요. 두 번째, 최저 보증과 관련해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비용을 빼주니까 순수익률이 투자 수익보다는 작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운용보수라든지 GMAB, GMDB에 대한 비용, 요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요.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특별계정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보험료 납입이 종료된 이후 최저 사망보험 금액은 줄어든다. 최저 사망보험금 금액은 기납입보험료로 확정, 운용성과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변액연금보험은 다양한 최저 보증 기능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할 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3번,
투자 수익과 순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연금액을 예시하고 있다. 둘 다 예시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 순수익률을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투자 수익률이 0%라고 하더라도 순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변액연금보험의 순수익률은 투자 수익률보다 크다. 공제를 한 이후의 수익이기 때문에 작겠죠. 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올바른 지문이 되겠고요. 59번 문제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적 배당과 자유 입출금을 결합하여 만든 종합금융형 보험이다. 그래서 유니버셜 기능이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2번 적립형은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 적립형은 저축보험이니까 기납입보험료로 보증하죠. 3번 중도인출은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중도인출은 대출이 아니죠. 상환 의무가 없어요. 감액도 아니죠. 보장금액이 줄어들지 않죠. 중도인출은 순수하게 그냥 중도인출 기능이다. 상환 의무 없고 그 다음에 담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4번 기본적으로 보험기간이 종신이고 의무 납입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요 의무 납입 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을 의무 납입 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함정 문제 볼게요. 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기납입보험료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납입보험료가 아니라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고요. 중도 인출은 보험 계약 대출로 여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해야 된다.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다. 3번 중도 인출 시 적립금 및 계약자 보유 좌수는 변동하지 않는다. 중도 인출하면 당연히 적립금도 줄어들고 보유 좌수도 줄어들겠죠. 네, 틀렸고요. 4번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약을 부과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양한 특약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고요. 예, 유니버셜 기능 수시 입출금과 자유로운 특약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어렵다가 이제 틀린 거고요.